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족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여러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왕기에 보면은 예와 맥 모두가 단군의 자손이다. 이게 정확하게 써 있죠. 그리고 이제 단군의 후예에는 뭐 신라, 고구려, 뭐 남옥조, 북옥조, 북부여, 동부여, 예, 맥 등 10개의 나라가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데는 뭐라고 돼 있냐면 각자 나라를 칭하여니 70개의 나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 큰 나라는 부여, 비류, 뭐 신라, 고구려, 남옥조, 북옥조 뭐 이렇게 예, 맥이 있더라. 그 이들 모두 임금, 이 모든 임금들의 조상을 묻지 마라. 모두가 단군의 한 핏줄이다. 정확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자, 후한서에는 뭐라고 되냐? 후한서 동의열전 예조에 예, 옥조, 고구려는 모두가 조선의 땅이다. 조선의 땅이 뭐예요? 고조선의 땅이라. 고조선. 자, 규원사화라는 책에는 단군기에 단군 앙검의 후손은 남국, 신지씨의 훈계는 쭉 나와요. 여기에 뭐라고 되냐면 예국은 누가 세웠느냐? 여숙이라는 분이다. 여숙이. 그랬는데 여기에 증보 문헌비고는 거기 시적고에 단군 때에 예국의 군장인 여숙이 여기 나오죠. 여숙이가 선정을 베풀자 서씨라는 성을 내려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쭉 보면,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한눈에 들어오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사라는 책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이종이가 쓴 예맥의 선조는 부여와 함께. 이건 아까 설명드렸죠. 모두 단군의 자손. 뭐라고 돼 있냐면, 동쪽은 여기 그 땅은 산과 물이 많은데 험하고 좁은 땅이 그 사이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산 속에 있다는 거죠. 동쪽에는 예가 되고 서쪽엔 맥이 된다. 지금 어디 얘기예요? 동쪽은 지금 예는 강릉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이잖아요. 지금 맥은 어디에? 춘천이에요. 그냥 춘천. 서쪽이죠. 예는 이렇게 한자를 달리 써요. 선이라고도 부르고 창해라고도 일컫는다. 창해는 뭐예요? 바다죠. 바다. 지금 동해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푸른 바다. 푸른 바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삼국지 동의전 예조에는 예는 남쪽에는 진안이 지금 어디죠? 지금 그 경주 지역이죠. 그 다음에 북쪽은 고구려와 옥조는 지금 동옥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함흥 지역. 이렇게 있었다. 자, 그리고 동쪽은 큰 바다에 닿았다. 그러니까 지금의 강릉 지역이다 이거죠. 자, 강원도 양양군, 지금 설악산이죠. 설악산 부근의 정암리에서는 BC 2세기에서 2세기에서 3세기 세영동검, 조문경 이런 게 나와. 속초시에 다 거기죠. 조양동, 이거 유명한 유적입니다. 선영동부가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버선처럼 돼 있는 구리로 만든 도끼죠. 그 다음에 양양군 가평리에서는 방영 주거지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명주군 안인리에서는 이 여자형 주거지가 나왔는데 또 15기. 그 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떨어지는 그 연대가 떨어지는 철자형 주거지. 이 두 개가 대규모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37개, 요게 15기, 요게 20기가 나왔대요. 이러한 여자형 주거지는 안인리를 비롯해서 영동지역, 즉 명주군 동동리, 양양군 가평리, 지경리, 횡성군 둔내, 이 둔내 유적도 유명합니다. 이런 데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서 철기 시대의 강원도 지역의 그 형식, 특정 형식으로 대부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릉시 병산동에서 이 유적이 35기, 그 다음 주문진읍 교황리에 35기, 동해시 송정동에서 45기, 이런 거 대규모의 철기 시대
집단 취락, 그러니까 마을이죠, 마을이죠. 근데 특히 교황리에서는 쇠 삽날, 이제 삽 끝에를 이렇게 쇠로 만들고 나머지는 이렇게 나무를 끼워서 사용하는, 그다음에 쇠 도끼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여자형입니다. 여기가 출입구예요. 이렇게 여자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여자형이 지금 여기거든요. 여기가 동해 지역이고 여기가 맥국이겠죠. 춘천 여기 북한강 유역이니까 여기가 맥쪽, 여기가 예족. 그러니까 동예라고 부르고 맥국이라고 부르죠. 지금 이 지역들이 다 여자 이런 형태의 주거지들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근데다가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이 춘천 지역은 뭐가 나옵니까? 맥쪽에 돌무덤들이 적석청이나 고인돌들이 여기에 분포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형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족과 맥족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분포했다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설명이 요게 이제 쇠삼날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요게 이제 청동기니까 요게 이제 버선코처럼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요거. 그다음에 요건 세용동거. 이게 청동거. 그다음에 요게 이 삽인데 삽 끝에 여기 나무를 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요거 사비로 쓰는 거. 요것도 버선꽃처럼 이렇게. 요건 철기, 요건 청동기. 이렇게.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백제문화연구회의 그 회장인 한종섭 씨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천천이라는 하천이 있어요. 그걸 쭉 따라서 올라가니까 사기망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안식골에 토성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토성 그 뒤편을 조사해 보니까 산성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웅계봉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그 중심 유적이 아닐까. 근데 여기에 이 사천천이라는 하천의 이 하류 밑에 쪽이죠. 밑에 쪽에 가면 방동리 유적이라고 이게 어마어마한 유적입니다. 청동기 시대 수열 주거지가 41기, 고인돌 2개, 환호 유적이 2개가 나와요. 그리고 이 환호에서 뭐가 나오냐면 목책시설이나 망루로 추정되는 기둥 구멍들이 나와요. 그래서 대규모의 그 방어 시설이, 방어 유적이 여기서 나왔다.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이 사기망리 이쪽 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유적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게 이제 이러한 동해에 대한 유적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불례예라는 예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이제 그 중국 그 정사에 삼국지에 뭐라고 됐냐면 예조에 단단대령의 서쪽은 낙랑군에 속했는데 그 영의 동쪽에 있는 7개 현이 잘라서 너무 넓으니까 낙랑군이 동부 도의를 설치해서 다스리게 하였다. 그래서 그걸 영동칠현이라고 불러요. 그 백성들 모두가 예족이다 이거예요. 예인. 예족이었다. 나중에 이 동부 도의를 패하고 그들의 우두머리를 봉하여 후로 삼았는데 오늘날 그 후를 뭐라고 부르냐? 불례후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이들은 나중에 한나라 말기에 고구려에 복속되었다. 그런데 위나라가 섰어요. 정시 6년 246년 단단대령의 동쪽의 예를 고구려 동천왕이 복속하자 낙랑태수와 대방태수가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보면은 그 한도산성이 저기 함락되잖아요. 국내성이 함락되죠. 그래서 그러자 불례가 항복했어요. 투항하겠죠. 그래서 위나라에 조공을 하자 그들을 불례예왕으로 봉하였다. 여기서는 불례후였고 여기는 불례예왕. 그 중간에 나중에는 고구려에 먹혔다가 고구려가 함락당하니까 이제 어디로? 위나라에 투항을 한 거죠. 그래서 불례예왕이라고 칭했다. 이게 바로 불례예입니다. 그럼 이들이 있었던 지역이 어디겠느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낙랑군에 대한 거예요. 요게 전환식이고 요게 후환식이에요. 전환식에 여기 보세요. 여기 직할 나눴는데 여기가 동부도의예요.
7개. 여기 남부도이. 그 다음에 직할지. 이렇게 나누는. 지금 요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동부도이. 그러면 요 남부도이와 동부도이를 갈랐던 단단대령이라는 곳은 어디냐? 자, 여기 보세요. 영동이라는, 그러니까 영의 동쪽이죠. 우리 그 대관령도 마찬가지. 대관령의 동쪽이 영동이잖아요. 그 영동 지역, 영서 지역. 이게 이제 단단대령은 어디냐? 지금의 우리 역사학계는 개마고원으로 보고 있어요. 개마고원이 아니고 의무로산입니다. 의무로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산맥의 동쪽에서 요하 사이에 7개 현이 바로 영동 7현. 이게 누구냐? 예족이에요. 이들이 바로 불례예 또는 불례예왕. 그 여기 뭐라 했어요? 한나라 말기에 고구려에 속했다. 맞죠? 고구려가 거기 쳐들어가서 먹었잖아요. 그 이때 우리가 그 복기대 교수하고 이렇게 이쪽을 지나가는데 거기 광령성 여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봤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걸 보여주는데 이게 고구려 거라 그러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돌로 돼 있죠? 네, 석성이에요. 여기 보면 회를 사용했죠. 그 쭉 있는데 이 위에는 토성이에요. 그 위쪽은 굉장히 있는데 거기서 쳐다보면 뭐가 아니라 이게 의미로산이에요. 이게 보여요. 한 줄기로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까지 고구려가 들어갔었다는 거죠. 아까 보면 불례가 고구려에 먹혔었다고 설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해군입니다. 창해군. 여기 보면은 한서 무제기에 BC 128년에 동이족, 예족이죠. 예족의 군장, 남녀가 28만 명을 끌고 투항해 왔다. 그러자 그들을 창해군으로 삼았는데 126년에 창해군을 없애버렸다. 근데 이들이 왜 그 한나라에 투항했느냐? 여기 후한서에 보면 나와요. 여기 보면은 예족이죠. 예족의 군장인 남녀가 우거를 배반하고, 왜? 이때는 위만조선이에요. 위만조선은 시즌 거야. 그래서 28만 명을 끌고 요동으로 투항하였다. 무제가 그곳에 창해군을 만들었다가 수년 후에 없애버렸다. 그러면은 이 창해라는 지역이 어디냐 이거야. 이거를 박물지라는, 이건 이제 그 백과사전 비슷한 건데, 여기 뭐라고 되냐면 동해에는, 중국에서 동해는 딱 한 군데입니다. 우리나라 황해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서해라고 부르지만 중국에선 동해예요. 그래서 동해 바다에는, 그러니까 즉 황해에는 별도로, 여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별도로, 동해 말고 별도로 발해가 있다 그랬어요. 동해는 발해까지 합해서 동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동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조그만 바다 또한 이것을 통칭하여 창해라고도 한다. 청나라 때 지리학자, 청나라는 고중학이잖아요. 이 호이라는 학자가 뭐라 그러냐, 발해란 청주, 내주, 이게 뭐냐, 산농이거든요. 유주, 북경이에요. 평주, 지금 이건 산해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까지 이걸 마주하고 있는 바다를 통칭해서 발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거. 지금 보면은 여기가 평주거든요. 여기가 평주. 여기가 유주예요. 유주. 그 다음에 여기가 산동이에요. 여기가 청주. 그 다음에 내주가 여기예요. 여기 내주라고 여기 써 있네. 내주부. 여기 청주부라고 써 있네. 여기 영평부. 이게 평주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쌓인 바다예요. 요렇게 쌓인. 그러니까 뭐냐면 요동반도와 산동반도 사이에 그 안에 바다. 지금도 요 바다를 뭐라 부르냐면 뽀하이라고 부른다. 뽀하이. 뽀하이가 뭐냐? 발해라는 뜻이에요. 황해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뽀하이만, 여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석유가 엄청나게 나와요.
중국의 석유가 여기서 엄청나게 나옵니다. 자, 근데 수경주라는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 탁장수와 청장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동목으로 장무현은 주석에 뭐라냐면 청장수는 장무현의 옛 성의 서쪽을 지나가는데 이것을 옛 예읍이다 그랬어요. 예읍. 예족이 사려. 그래서 이곳에서 나오는 물줄기를 소위 뭐라 부른다? 예수라 한다. 예수. 예, 예족이에요. 예족. 예족이 여기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서 지리 근데 여기 뭐냐면 예읍이 여기에 누가 있었어요? 남녀를 예매군장 남녀를 안치했던 창해군이 여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읍이 있었다고 전하는 장무현은 하북성 창주시 해흥현 조모도진 소곡하촌에 있는 유적이다. 여기에 지금도 토성이 500m가 남아 있어요. 이걸 발굴했어요. 발굴했는데 춘추시대부터 한나라 때 유물들이 쏟아진 거예요. 특히 여기 보면 구리화살촉, 철화사촉, 과, 이거는 창이죠. 명도전, 오수전, 오수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한나라 무제 때부터 만든 동전이잖아요. 벽돌, 기와, 뭐 이런 것들, 운물, 봉화대, 이런 것들. 자, 이거예요, 이거. 여기 보세요. 이게 청장수거든요. 이게 물줄기인데, 이게 수경주에서 나온 수경주도라고.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예수, 예읍,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죠. 그게 지금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 자, 근데 이 창해군이 설치된 거에 대해서 평준서에는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기 평준서에. 팽호라는 사람이 예와 조선과 장사를 하자 창해군을 두었다. 그런데 이에 연나라와 제나라 사이에서 봉기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게 이제 서남 쪽이죠. 서남 쪽으로 통하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인부 수만 명을 끌어다 썼어요. 그리고 이들의 식량을 공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냈죠. 근데 여기 보세요. 동쪽도 마찬가지예요. 동쪽으로는 창해군에 이르렀는데 인부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남이에서 쓰이는 이 서남이에서 쓰이는 것과 비슷했다. 그러니까 이 길을 닦는데 군사도로를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왜? 이 사람들을 끌어다가 쓰니까 거기다 이제 돈을 줘야 돼요. 돈을 안 주니까 난리가 난 거죠. 여기 보세요. 팽호가 예맥과 조선을 뚫어 창해군을 두었는데 연나라와 제나라 사이에서 봉기가 일어났대요. 연나라가 어디에? 북경. 제나라가 어디에? 산동이잖아요. 딱 맞네요. 지금 보세요. 여기가 제나라예요. 여기가 연나라예요. 연, 제, 그 사이 창해군이죠. 자, 이게 이제 무제가 쳤던 곳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서남이에요. 일로 가는 장안에서 이쪽으로 가는 길을 뚫고, 그다음에 흉노로 가는 길을 뚫고, 그다음에 여기 이쪽 이 유만조선으로 가는 길을 뚫고 이랬던 거예요. 공사를.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 126년에 장구가 면직되고 공선홍이 어사대부가 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이거 다 폐지시키자. 그래서 서남이로 가는 공사와 창해군이 하는 공사 이걸 다 폐지시키고 오직 삭방군, 이건 흉노거든요. 이쪽만 남겨요. 예,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여기 보면은 지금 이들이 창해군이 설치되어 있던 지역이 현재 어디냐? 하북성 창현이. 현재는 창주시입니다. 창주시. 자, 거기 발굴한 모습이에요. 예, 이게 이제 성벽 발굴한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유물들. 이게 오수전이에요. 이게 명도전. 예. 그럼 그릇 같은 거. 이제 그런 게 나왔죠. 자, 요게 지금, 요게 예읍. 여기 장무현이라고 써있죠? 창해군. 지금 나중에 뭐로 바뀌어요? 발해군으로. 이게 뽀아이반이에요, 이게 발해.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BC
165년에 창해군을 설치하게 되네. 그러니까 창해군이었는데 그거 없애버리고 BC 165년에 뭐로? 발해군으로 설치. 발해군. 지금 왜 그러냐면 여기가 발해잖아요. 발해 뽀아이만이니까. 지금 보세요. 이게 폐지된 게 언제냐면 BC 126년에 설치된 게 언제냐? BC 128년이에요. 2년 있다가 폐지된 게. 그 폐지된 원인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드렸죠. 예, 길을 뚫다가 그 비용이 너무 많아서 여기 들어갔잖아요. 동쪽으로는 창해군, 또 서남이 이쪽으로. 그래 이제 이걸 폐지시켜 버렸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다 됐죠. 여기 서남이와 창해군은 폐지하였다. 이렇게 설명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겁니다. 요거. 여기는 동해라고 부르고 중국에서는 여기서 요 사이 이렇게 쬐금해요. 여기는 바다가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는 깊어요. 그래서 요것이 바로 뽀하이 발해만이라. 그래서 거기에 설치된 게 바로 뭐냐면 이제 요 창해군, 그것이 이제 발해군. 이게 이제 예족이에요. 그래서 예읍이라고 돼 있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 예읍. 뭐 요걸 밝힌 분은 제가 아니고 우리 국사찾기 협의회 노인분들이 이걸 다 밝혀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의 그 거를 다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아마 공개를 해드리는 걸.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한을 풀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족도 하나가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로 뭐 동해도 있었고 불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창해군, 예맥분장 뭐 이런 것도 있었다라는 걸 갖다 이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족에 이어서 예족 이제 하나 남았죠. 이제 한족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